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울산실버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들 울산실버대학은 우리 어르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실버대학 학장 5세제입니다. 저는 울산실버대학에 나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뭐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은 밭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 종류가 다른 것이죠. 무씨를 심으면 무가 자라게 되고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게 되고 또 미움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고 또 나중에 미움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폭행을 한다든지 또 살인을 한다든지 하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심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를 배운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심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드셨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하면 서로 다른 부정적인 생각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심었는데 여기 나오는 두 분은 살인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잘 아는 신창원이라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김기성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뭐 등록금이나 이런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신창원은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 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궁색한 백명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악마가 생겨서 그 악마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정말 강도 살인자가 되어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서부터 신창원은 가난해서 이렇게 서리를 많이 했다는데 뭐 사가서리를 하고 또 가수원 서리를 하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용서를 해줄 텐데 신창원이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데려오니까 아버지는 신창원이 손목을 붙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 아저씨, 이놈 우리 아들인데 좀 교도소로 좀 보내주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신창원을 소년원으로 보내어서 그 소년원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들과 촉범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신창원은 더 아주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
좀 전에 또 다른 한 사람,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늘 도둑질을 하다가 또 경찰에 잡혀서 정말 소년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깡패 조직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징역 16년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 교도관 인질극을 벌이고 아주 정말 악질 재소자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평생 나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썩히게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 교도소에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교도소에 나가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고 놀러를 다니자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자고 하고 결국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다시 죄를 범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이 김기성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교도소에 안 오고 싶은데 다시 교도소에 안 오려면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나를 올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떤 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교도소에 나가는 날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인성 강연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이 세상에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아. 나는 이걸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겠어. 나는 이 세상 그냥 살 수가 없어. 예, 그런 마음을 키우면서 산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나는 다시는 이 교도소에 오지 않아야 돼. 내가 교도소에 안 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안 올 수 있는 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실버 어르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정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야, 내가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개라도 배워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신다면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또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안 하고 백제가 삼국 통일을 안 하고 어떤 가장 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까? 예, 그 답을 경주에 있는 항룡사 구청 목탑에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탑은 643년에 건축이 되었고 높이가 자그마치 80m고 30층 높이의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예, 1500년 가까이 전에 1400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신라를 괴롭혔던 일본, 당,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이 9개의 나라를 정말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신라가 편안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구청 목탑 한 층마다 자기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나라의 이름을 써붙여 놓고 그들은 항룡사 구청 목탑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일의 꿈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신라는 정말 가장 작은 나라처럼 보였지만 가장 큰 나라가 되고 삼국 통일을 하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세가 70이, 80, 90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이 나이에 꿈을 꿀 수가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이에 꿈을 가지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뭐 환경이나 형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월터 디즈니가 있습니다. 이 월터 디즈니는 아주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나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만화 영화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만화 영화가 별로 처음에 인기가 없었고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저 생쥐를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인들의 마음, 어린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라는 생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를 끌게 되었죠.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든지, 저도 어렸을 때 그 월터 디즈니가 만든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주 기쁘고 톰과 제리, 뭐 요즘 얼마 전에는 뭐 겨울 왕국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는데, 이 월터 디즈니는 그냥 만화 영화 만든 것이 아니고 만화 영화로 시작해서 디즈니랜드라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게 되고, 또 여러 방송사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방송업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면 이 미국의 이 만화계에서는 월터 디즈니 제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국민학과가 있는데 그 국민학과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여러 대학의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70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학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0살 때 그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국민학과가 되겠습니까? 80살 때 개인전을 열었고 100살 때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절개하던 자수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00여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임즈에 이 모지스 할머니가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100세 생일날에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 이 할머니는 당신이 태어나서 살던 그 고향 마을,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0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도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절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신다면 여러분도 그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길어져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90 시대가 올 테고
더 시간이 지나면 100세 시대가 올 텐데, 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30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실버 시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제2의 전성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임종서 실버와 최순화 실버를 소개를 드리면, 이 임종서 실버는 1944년생이고 최순화 실버는 1943년생입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임종서 이 실버는 허리 협착증이 찾아와서 어느 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이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병은 운동을 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키우시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정말 어떻게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시로라기만한 그 의사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 맞은편 건물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예,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곳에서 내가 맞춤 PT를 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고 한 달 정도 그곳에서 근육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깨끗하게 나으면서 이 실버께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 실버들 중에서 이 몸짱 실버가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꾸었던 내가 오페라 가수가 돼야 되겠다. 예, 오페라 가수들 중에 뭐 젊은 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 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버 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실버 역은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페라 가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울산 실버대학에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서 어르신 여러분 모두가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니까 바쁘시더라도 실버대학에 나오셔서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병을 이기고 아주 건강한 노후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돕겠습니다. 자, 여기 일본에도 아주 정말 특별한 실버가 계신데 바로 시바타 도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9살 때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99살까지 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99살 때 시집을 내셨는데, 일본에는 100세 이상 되는 100세 인구가 몇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 실버께서도 70, 80을 살면서 이제 죽겠지 했는데, 사람이 뭐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90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뭐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짜로 글 쓰는 걸 가르쳐주는 문화원에 등록을 해서 글 쓰는 걸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젊어서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를 99살 때 모아서 시집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약해지지 마입니다. 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약 하루아침에 이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올 거야. 혼자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강한 여성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
그리고 순수하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어. 난 불행해. 한숨을 쉬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틀림없이 아침 해가 비칠 거야. 예,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아침은 올 거야라는 시입니다. 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 어르신 대부분은 뭐 한국 전쟁도 겪고 또 뭐 일본 일제 시대를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제 그 강점기도 이겨내고 한국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고 정말 그 배고픈 보릿고개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한 마음을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나 글로 표현을 해서 나눈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아마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고 강석규님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석규님은 정말 그 충북 논산에 출생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호서대학을 설립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호서대학 발전을 위해서 또 맡은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95살 때 정말 이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95살 먹은 노인이 무슨 후회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95살이 되었는데 너무나 총기가 있고 여전히 힘이 있는데 정말 75, 85, 95 정말 은퇴하고 30년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99살 늦었지만 이 어르신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의학 공부를 하면 내가 한나라 말은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95살에 공부를 해서 103살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나 이제 나이 늙었는데 내가 뭘 배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강석규 어르신처럼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80살에 세상을 떠날지, 90살에 떠날지, 100살에 떠날지.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뭐라도 하나 배워서 정말 보람된 노후를 보내시고 또 우리 실버대학에 나와서 근육운동, 또 건강체조, 또 건강박수, 또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르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가 실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신다면 또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신다면 어르신 여러분들의 생애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후손들에게 뭔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정신이 좋아. 그래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삶이 말없는 교훈이 되어서 자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자손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울산 실버대학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실버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실버대학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또 실버대학에 나와서도 많은 시간 보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